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와 경북 모든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또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7.5도로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경주 38, 포항 37.5, 김천 37.4도 등 이 대부분 지역이 사람의 체온을 넘어섰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가끔 구름 많겠고 아침 기온은 대구 27도 등 22도에서 28도, 낮 기온은 대구 36도 등 32도에서 36도의 분포로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대구시는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달성공원과 두류공원, 서문시장 등 16개 시설에 각 구군의 자원봉사단을 파견해 시민들에게 병입 수돗물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또 분수 등 시내 160여 개 수경시설 가동을 연장하고 시내 주요 도로와 나무에 하루 2번 이상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노약자와 어린이들을 위해 쪽방과 독거노인, 경로당과 아동센터에 위문품을 전달하고 취약계층 등을 위한 봉사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구 육상진흥센터가 지난 5월에 이미 공사를 마쳤지만 준공 승인이 미뤄지며 개장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대구 육상진흥센터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관 기자입니다. 대구시 수성구에 위치한 육상진흥센터. 다소 생소한 시설물, 실내 육상장인 이곳은 2011년 세계 육상선수권 유치의 결과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국제육상경기연맹의 국제대회 유치를 위해 필요한 웜업장이 빠져 공사를 마치고도 개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뤄지는 준공 승인도 문제지만 7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인 육상진흥센터가 앞으로 시민들에게 어떤 공간으로 쓰일지에 대한 부분은 더 큰 고민으로 다가옵니다. 시설의 규모나 의미에 걸맞는 운영안이나 대회 유치는 쉽지 않은 상황. 실내 육상 경기장으로는 국내 최초로 도입된 시설이고요. 이 시설을 활용해서 기본적으로는 육상 지도자, 엘리트 선수들 그리고 꿈나무들을 육성하는 시설로 활용할 수가 있고 2011년 육상선수권 대회 유치에만 대구시가 열을 올렸을 뿐 전문성 있는 육상 프로그램 개발과 유지엔 명백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 전문성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대구시가 여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대구시냐, 육상연맹이냐 이것에 있어서도 대구시가 좀 전문성을 가진 자원을 확보한 다음 또 거기에 걸맞는 소프트웨어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제대회 유치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이 끊임없이 지적되는 가운데 대구시와 육상의 인연이 앞으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좀 더 냉철하고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주식회사 모린스 코퍼레이션과 대만 기업인 리팽징사가 합작으로 600만 달러를 투자해 경북 영천에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을 설립합니다.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과 경상북도 그리고 영천시는 오늘 이들 두 기업과 5자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모린스 코퍼레이션과 리팽징사는 내년 3월 영천 첨단부품 소재 산업지구에 공장을 착공해 같은 해 8월부터 자동차 부품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도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의 폐쇄회로 TV 영상을 통합관제실로 실시간 보내는 무선 기술 방식을 개발해 지난달 특허 등록을 마쳤습니다. 대구시는 모노레일의 특성상 본선 궤도에 무선 안테나를 설치할 수 없어 폐쇄회로 TV 영상을 무선 송수신기에서 상호 교차하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 등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에서 마늘 생산량이 많이 늘어 사상 처음으로 정부 수매가 시작됐습니다. 고령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고령농협이 지난 1일부터 정부비 측 마늘 수매에 들어갔는데 오는 19일까지 고령에서 생산된 마늘 860여 톤을 사들일 계획입니다. 고령에서는 정부의 마늘 수매가 이번이 처음인데 올해 마늘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면서 가격 폭락이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전교조 구미지회는 구미시가 교육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고교 상위 10%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고교 특성화 프로그램 추진을 보류하고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으나 최근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수렴하는 등 무리하게 재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일부 학교는 교사와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교장이 임의로 보고한 정황도 포착됐다면서 공교육에 사교육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칠곡군 석저급 중리 3공단교에서 코란도 승용차가 다리 난간을 충돌한 뒤 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운전자 28살 김모 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19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중국 동포 43살 강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의 콜센터를 차려놓고 한국 총책과 현금 인출책, 상담원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대포 통장을 만들어 지난해 3월부터 10개월 동안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 116명으로부터 18억 9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늘어나고 있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이 경찰과 의료계, 교육계 실무자들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대구시 자살예방협의체는 간담회에서 앞으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자살 시도 직후 응급 개입과 자살 재시도를 막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치매 관리와 정신건강을 위해 10대 중점 사업을 시행합니다. 60세 이상 노인 60만 명은 치매 선별검사라고 재가 경증 치매 환자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예쁜 치매 쉼터 시범 사업을 확대하고 치매 노인 관리를 총괄하는 경북 치매관리센터를 운영합니다. 정신건강 증진 사업으로는 자살 예방 활동을 하는 생명지킴이를 양성하고 자살 위기 상황에 긴급 대처하기 위해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소방본부, 경찰청과 연계한 통화체계를 구축합니다. 대구시는 지역에서 개최하는 제33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성화봉송 주자를 268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주주자 26명은 장애인으로 우선 선발할 예정인데 대구에 주소를 둔 15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오늘부터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선발된 주자는 교육과 예행 연습을 거쳐 다음 달 28일부터 3일 동안 성화봉송에 참여하게 됩니다. 전국 최대 복숭아 생산지인 청도군이 서울에서 대규모 특판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청도군은 복숭아가 가장 많이 출하되는 시기를 맞아 어제 오후 농특산물 최대 소비처인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청도 복숭아 특판 행사와 다양한 판촉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